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게 일주일에 2개씩 녹음하는데 지금 잘못 녹음해서 다 날릴 뻔했어요. 예. 겨우 살렸어요. 예, 겨우 살렸습니다. 시겁해갖고 아저씨 2명이서 그것도 1시간 넘게 한 건데. 1시간 넘게 한 건데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인생에 리스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방금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해야 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됐으면, 왜냐면 이 스튜디오 녹음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사결정이 좀 빨라요. 저는 빨리 포기하고 그냥 짧게 2개로 나누자. 어차피 매주 만나기로 약속을 네. 한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좀 몇 번 만져갖고 저희가 허접해갖고 실수한 거여갖고 이제 다시 살려갖고 네. 다행히 참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생 공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학습 능력,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이제 참여자분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지금 뭘 하시고 계신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략 60%가 학생분, 30%가 직장인, 10%가 뭐 주부, 자영업자, 이래서 기타. 그러니까 이제 좀 성인이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30대 이상.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뭘 쉽게 생각하면 학생이 60%, 직장인이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학습 능력에 대해서, 학습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토론의 제목은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한다. 예. 예, 이게 아주 좀 중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나는 공부한 전공을, 혹은 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난 공부하고 있는 전공,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두 가지로 물어서 당신은 어느 정도 공부를 이해를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다. 약간의 시간만 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가 20%. 충분히 이해했다. 지금 관련 서적을 공부하면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가 25%. 30%가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제일 많습니다. 30%. 공부는 했으나 겨우 시험만 본 수준이었다. 그냥 졸업만 했다. 그냥 시험만 보고 있다가 18%. 전혀 모른다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만 봐도 전공을 공부를 했지만 잘 모른다가 50%가 넘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그냥 전공을 공부했는데, 대학을 다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안 다녀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니, 그 시간에 일을 하면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거고 경험을 쌓아도 많이 쌓는 건데, 근데 이거에 또 자신이 있다가 20%나 되는데 저는 그 숫자를 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통계가 허수인지 제가 그것도 나중에 좀 질문을 어느 정도 교차 질문,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설계해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다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단은 나온 것만 해도 심각한 건데 실상은 더 심각하다를 제가 조금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이제 설문조사인데요. 나는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다. 읽지 않는다가 12%. 10명 중에 1명은 책을 안 읽는 거예요. 0권에서 1권. 어쩌다 읽는다가 30%. 어쩌다 읽는다를 읽지 않는다가 벌써 40%죠. 한 권 읽는다. 20%. 그다음에 2권 읽는다가 2권 이상 읽는다가 이제 나머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4권 이상 읽는다가 10%나 되네요. 생각보다 4권 이상 읽는다가 맞는데 그럼 이게 뭐로 말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 한 권 읽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한 권 읽는다를 제 조사를 해보면은 진짜로 한 권 매달 읽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 어쩌다 읽는다예요. 보통 2권 이상 읽는다고 대답한 분들이 독서를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2권 이게 사실 이 질문은 다 트릭이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2권 이상 읽는다가 그냥 꾸준히 읽는다예요. 뭐 거기 3권 4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책을 좀 꾸준히 읽는 지금 사람이 몇 프로야? 30% 조금 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제가 성균관대 갔을 때 직접 물어봤거든요. 250명, 300명 친구를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책 2권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40% 정도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 녹음 날짜 기준으로 어저께 이제 노벨상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이맘때 되면 노벨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노벨상 타령이 나옵니다. 뭐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야 노벨상 탈 수 있다. 뭐 일본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노벨상 못 타요.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그게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이 그거랑 똑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좀 연예인 잘 모르니까 이제 저희 시대 때 인기가 가장 많았던 배우 하면 이제 뭐 전지현 뭐 이런 분들인데 그거랑 똑같아요. 전지현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을 잘 입어야 된다. 뭐 머리빨이 좋아야 된다. 백날 해봤자 여러분 전지현이 결혼 못 해요. 예? 안 돼요. 제가 볼 때. 예? 그거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처방들이에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림도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돈을 투자 안 하지도 않고 많이 하는 편이고 GDP 대비는 거의 사실상 1위고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신뢰 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비리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좀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교수 평가도 좀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왜 그러면 노벨상을 타야 되냐? 왜 기초과학이 중요하냐? 그게 진정한 먹거리다는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엔지니어링으로 기술로 먹고 사는데 기술의 근간은 기초과학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초과학의 근간은 뭘까요? 기초과학의 근간은 독서예요. 독서. 기본 교양. 보통 우리 국민들의 기본 교양. 무슨 근데 지금 한 달에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기초과학을 사람들이 체력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뭐 기초 이런 게 살려면은 그 컨텐츠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관련된 강의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존중하는 문화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과학책은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제가 왜 인문학보다 수학 과학이 어려운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요. 아무리 비트겐슈타인 이런 게 어려워도 내 맘대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수학은 짤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수학은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학의 증명은 엄청 엄격해요. 과학도 실험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철학도 그렇겠지만 훨씬 엄격하거든요. 짤 없어요. 보통 이제 다 포기하는 단계들이 있죠. 덧셈 뺄셈은 쉬워요. 선형적이라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곱셈 나눗셈 가면 조금씩 어려워지고 이제 미분 적분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고 이제 벡터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우리는 2차원적인 생각밖에 못 하는데 3차원적인 걸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공책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예? 아무리 직육면체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 무슨 독서도 안 하면서 무슨 노벨상 타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벨상 타령을 할 게 아니라 20년 전으로 돌아서 그 옛날 유재석이랑 김용만이 했던 지금 책을 읽읍시다. 지금 그 프로젝트 해야 돼. 그거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그거 모르신 분은 많이 계시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 21~22살 친구들은 아예 모르겠구나. 이게 20년 됐나요, 벌써? 예. 와. 2000년도에 하던 게 아니니까요. 어우씨. 제가 빠르다. 예, 그러니까 책을 읽읍시다 이런 프로젝트 여러분 유재석이 그때도 잘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민까지는 아닐 때 책 읽읍시다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나라에서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책 읽는 분들한테 막 상 주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런 문화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통계를 되게 이거는 왜 여러분이 이게 이 통계를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국가에서 했던 독서율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권 이상인가가 60 몇 %였어요. 제가 그거 뻥이라 그랬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해 보면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꾸준히 읽는 사람은 제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예? 제 주변이 뭐 수능으로 따졌을 때 제 주변에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요. 뭐 저희가 책 팔리는 거 몇 권 팔린지 대충 다 아는데 지금 거의 뭐 이거 지금 뭐 망하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독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정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책을 꾸준히 매달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지금 30%밖에 안 된다.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이거거든요. 더 이제 실질적인 게 막 나옵니다. 이게 진짜 키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책을 읽으면 서평이나 독서 노트, 뭐 메모 등을 작성한다가 23%밖에 안 돼요.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얼추 맞는 거죠. 아까 엄밀히 말하면은 한 권 이상 읽는다는 엄밀히 말하면 아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권 이상 읽는다는 한 60%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아까 허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책을 제대로 읽으면은 뭐 서평까지는 아니어도 메모를 하거나 뭐 밑줄을 긋거나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뭐 수필만 읽는다는 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냐하면은 그 웬만한 독서 공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읽은 책을 한 번에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절대 넘어가지도 않고 제가 웬만한 그 1000독, 2000독 이상 하시는 분들 많이 아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그 책 못 내겠는데 기억도 안 난다고. 서평까지 심지어 썼지만 기억도 안 난다고. 그게 현실인데 그냥 읽어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25%도 이분들도 이게 제대로 안 쓰면은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냥 추정으로 따지면은 독서를 해도 그 독서를 통해 뭐를 얻는 사람은 제 생각에 이제 10% 정도 되는 거죠. 열에 한 명이나 독서를 하면 뭘 얻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게 정말로 나라가 하드웨어 성장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코딩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런 지식 이런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독서를도 안 하고 독서를 해도 그걸 소화도 못 하고 예? 이게 되게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전혀 없다고. 메타 인지 내 수준 파악이 전혀 안 된다고 제가 이 질문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나는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을 10분 정도 분량으로 요약해서 타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5%나 돼요. 이게 또 거짓말이거든요. 절대 이거 웬만한 내공으로는 절대 최근에 읽은 책을 10분 만에 독서노트 메모도 안 하는 게 그걸 안 해본 거야. 예. 그런 걸 안 할 해본 수 거야.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서평 쓰는 것도 마음 잡고 각 잡고 써도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거를 10분에 요약해서 타인에게 말해준다? 뭐 소설 같은 거는 말도 안 되고 이게 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메타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왜냐면은 많이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강연에서도 맨날 줄줄줄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읽은 책 설명해보라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든요. 왜? 거기 온 친구들은 그나마 공부나 독서를 많이 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인데도 막 절레절레 졌는데, 예?
그 아시잖아요. 뭐 제가 친구들한테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나와서 발표해보세요 시키면 다 횡설수설이에요 보통. 자기 목표도 횡설수설하는데 독서를 한 걸 10분 만에 요약해서 발표를 해준다? 그냥 지금 아주 지금 뭐가 뭐 잘못돼도 이렇게 단단히 잘못될 수가 있나. 지금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진짜 이거.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제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다가 63%나 돼.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이제 이거의 좀 세부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시간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로 관리하면서 공부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가 46%밖에 안 돼요. 학습 전략이 있는 사람이 63%인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47%예요. 일단 여기서 뭐가 나왔냐? 16%의 사람은 학습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게 아닌 거죠. 학습 전략에서 시간 관리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연구만 했나 예, 보지. 연구만 연구원이야 연구원. 연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진지하게라는 단어도 잘 그러니까 그 진지하게가 예? 아니 제가 질문이 고 작가님 말이 맞네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진짜 고민만 하신 거죠, 진짜. 왜냐면 여러분이 환경 설정에서 타임만 세팅을 잘해도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계측하면 측정할 수 있으면은 발전시킬 수 있다. 관리할 수 예, 있고. 관리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부 시간을 측정을 잘 하면은 그 목표가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내일 나 5분만 더 해야지. 그다음에 핸드폰 시간 줄여야겠다. 이게 딱딱딱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계부랑 똑같은 거거든요. 돈도 시간도 기록하고 관리하면은 훨씬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워낙 사례가 많고 우리 멘티들도 많이 하고 있어갖고 진짜 되게 중요한 건데 뭐 그 갭이 그게 17%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는 이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나는 공부할 때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다가 64%나 되네요. 그게 이제 그걸 볼 수 있죠.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공부가 어떤 식의 공부가 되고 있냐. 예. 뭔가 공부를 해요. 예. 했는데 대부분 토익을 본다 했지. 자, 토익 보면 명확하죠. 토익 점수 내서 취직하겠다. 예. 그거를 명확한 목표 그렇지, 의식으로 목표를 한 예, 거죠. 예. 그게 예. 되게 안 좋은 목표거든요. 나쁜 목표. 뭐랄까 어떤 궁극적 목표나 예. 비전이 아니라 그냥 영어를 잘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영어로 책을 읽겠다, 영어로 업무를 하겠다 이런 게 더 상위 레벨 목표고. 어떤 성장형 어떤 목표가 아니라 어떤 결과만 내겠다라는 목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도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변 뭐 하더라도 기본으로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취직해야 되니까 모든 어떤 공부가 취직을 위한 어떤 공부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토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이제 빅포카 때문에 영어 질문을 요즘도 많이 받거든요. 그냥 박사님 이거 토익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제가 고 작가님 말한 걸 어쩔 수 없이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토익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영어를 잘하려고. 그다음에 내가 글 몇 번 써드렸으니까 좀 읽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왜냐면은 제가 산 증인인 게 저는 여러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저는 뭐 수능 때 모의고사를 영어를 뭐 다 맞아본 적도 뭐 아예 없고 한두 번 있나? 뭐 그러다 보면 잘하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원래 제가 영어 되게 못해. 그때 우리 80점 만점에 뭐 못하진 않았는데 60점 정도 됐는데 그건 제가 그 반복 숙달로 그거 진짜 그 문제집 빵꾸 날 때까지 풀어갖고 그건 올린 거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서 제가 그 파고다 그 스피킹을 좀 해야겠다고 갔을 때 1A 제일 낮은 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았는데 대학 가서 공부를 원서로 좀 하면서 그 다음에 군대에서 좀 열심히 공부했어요. 악착같이 외우고 군인이니까 좀 소울이 있잖아요. 악착같이 외웠어요 영어 단어를. 그래서 노래 가사도 많이 외우고 그래마인 유주도 그래마인 유주가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기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좀 의지가 강해야 돼.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책도 많아요. 우리 그때 필립 쌤이 추천해 준 것처럼
난 되게 약책같이 그 예문을 다 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좀 늘고. 예?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이제 교환학생 가려고 이제 토플 보면서 영어 좀 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가야 되니까 GRE 보면서 또 암기해서 좀 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토익 시험을 32살에 처음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45점인가 950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토익은 뭐 공부는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가기 전날 우리 사무실에서 모의고사 한 5, 6, 7문제 풀어본 정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본 정도. 우리 동료 직원 거, 우리 어린 친구들 직원 거 그 토익 책이 있길래, 보지도 않는 책이 있길래 형이 모의고사 좀 볼게 하고 본 건데, 그거 보고 만약에 솔직히 호주 발음만 안 나왔으면 제가 다 맞았을 거예요. 농담 안 하고.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은 토익 같은 건 솔직히 쉬워야 돼요. 토익은 되게 무슨 쉬운 시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토익 950, 850 하면 그 우리가 전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고 방식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발전 가능성을 완전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정말로 이게 그 목표 의식이 여러분 인생에서 공부 목표가 정말로 토익 850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건 해내야 되지만 특히 그 자격 조건을 통과해야 돼서 당장 4학년이어서 뭐 미니멈 입사를 지원할 때 630이다. 그건 넘겨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다 4학년 아니잖아요, 솔직히. 1, 2, 3학년은 여유가 훨씬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직장인들도 여유가 있고, 그런 친구들은 시험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영어를 좀 잘해서 어떤 영어로서 정보 습득도 좀 폭도 무한대로 넓히고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 좀 이런 마인드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 공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바로 이제 목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숙달 목표, 그다음에 수행 목표가 있습니다. 숙달 목표는 마스터리 그 골이고 이제 그 수행 목표는 퍼포먼스. 근데요. 언제든 숙달 목표가 수행 목표가 좋습니다. 퍼포먼스보다 마스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목표를 잡았을 때가 항상 결과가 좋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증명하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내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느 순간에 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편법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퍼포먼스가 목표가 되면은 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저도 뭐 유학 가겠다고 토플 준비하는데 이 듣기가 안 되고 점수를 빨리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족보를 봤어요. 족보. 이게 족보가 옛날 때 저 때는 말하기가, 요즘 말하기가 있나요, 토플이? 있죠. 예, 저 때는 제가 볼 때는 말하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없어서 듣기만 있었는데 듣기가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토플 보는 사람들이 듣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계속 후기를 남기는데 그 족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다 이게 모아가지고. 저는 갈 때 문제 풀이 많이. 그래서 영어를 듣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번역된 한글을 읽고 갔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딱 들리죠, 명확하게. 몇 개 들렸어요. 그래서 점수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솔직히 내가 유학을 못 갔지만. 그럼 뭐 합니까?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그렇죠. 제가 만약에 결국 유학을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만약에 영어의 어떤 실력을 올리겠다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유학 못 간다 할지라도 제가 남는 건 실력 향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숙달 목표가 아니라 마스터의 목표가 아니라 퍼포먼스 목표를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 달성하지 못하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은 낭비했지만. 그래서 언제든 성장에 대한 내 실력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할 때 결과가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 퍼포먼스 중심을 하게 된다면 편법이 일어나거나 그걸 달성했는데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실력이 안 늘어 있거나 그걸 달성하는 순간 멈춥니다. 또 오히려 달성했으니까 아직도 실력은 저기 아직도 가야 되는데 토익 950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때 한번 빅포크 할 때 했잖아요. 단어 했잖아요. 네, 레벨 6밖에 안 되죠. 그렇죠? 만점 맞아도 레벨 6이에요. 만점 맞아도. 근데 그 나머지 레벨 그 10까지 있었나요? 나머지 것들이
이코노미스트지. 예. 일본 그 CNN 다 나오는 용어인데. 예. 그걸 모르니까 이제 정보 습득이 안 되죠. 아마 분명히 이럴 거예요. 만점 맞으면 웬만한 영어 다 읽겠지. 셀단 맥켄스. 리딩은 더 잘하겠지. 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 질문이 뒤에 나옵니다. 네. 고 작가님이 지금 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영어로 정보 습득이 전혀 불가능하다. 뜻을 찾아가면서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다. 여기 지금 제 퍼센트가 잘 안 보이는데 뜻을 찾아가면서 하면 가능하지만 힘들어서 사실상 못한다가 20%, 힘들게 하지만 보통 한국어로 된 정보 의존을 더 많이 한다 40%,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영어로 한다 27%, 전혀 문제 없다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영어로 정보 습득이 가능을 한 사람은 이제 7%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래도 해야 되니까 30.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그걸 물어봤었잖아요. 당신의 지금 직업은 무엇입니까? 학생. 네. 이 완벽하진 않아도 영어로 한다 27%는 거의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70% 이상이. 그러니까 학생인데 직장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 때는 뭐 대충 막 친구 거 베꼈는데 직장은 그런 게 없거든요.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독고다이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또 비즈니스 사례라는 게 네.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또 고급 정보를 보려면 영어로 영어 봐야 정보를 되는 봐야 거예요.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로 정보 습득이 불가능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략 몇 프로냐면은 70%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줘선 되죠. 토익 공부는 다 하면서 예. 토익 공부 안 하는 예. 학생 없을걸요? 예. 지금 아마 한 비율이 95%는 되지 예. 않을까요? 왜냐면은 항상 판매 1위는 다 1위에서 10위는 토익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 말씀이 진짜 뭐 정답인 게 퍼포먼스 지향으로 하니까 숙달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기가 막히게 설계했죠. 보면은 뒤에 또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영어로 된 책을 2권 이상 완독해 본 적이 있다. 이 2권의 의미는 아시죠? 이건 진짜 왜냐면은 한 권 읽다 만 사람들은 한 권 읽다 봤다 보통 체크하거든요. 근데 2권이라 하면 심리적 저항감이 있어서 네. 함부로 잘 못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맨날 여러분 제가 그런 책을 알려드릴게요. 가끔 그런 논리로 이제 여러분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10년이나 했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여러분 그 10년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거. 일주일에 50분씩 뭐 5번이면 시수가 뭐 5시간 방학 빼고 뭐 하고 하면 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뭐 40주라고 쳐도 200시간. 아니 공부한 양이 중에 예. 살아온 양이 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절대적인 양도 딸리는데 여러분은 공부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막 눈에 불을 켜고 나 공부 이거 막 아주 씹어 먹어야지 막 그러고 공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 시간에 뭐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년을 공부해도 여러분 수학도 못 하고 10년을 그 대중교육 공교육을 받아도 국어를 못 해요. 왜냐면은 공교육 시간에 공교육 시간에 수업 듣는 사람 우리 별로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몰아가면은 그건 좀 잘못된 논리고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토익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영어가 안 되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어로 책을 2권 이상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면서 아주 쉬운 영어 책이라도 영어 책을 완독해 본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뭐 말 다 했죠.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영어를 알아요? 어떻게 영어를 읽고? 그러니까 목표는 점수인 거죠. 네. 근데 알다시피 앞부분에 통계 나왔던 것도 실제로 비즈니스 들어가면 영어를 봐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또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퍼포먼스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50% 이상이 수출로 먹고 사는 건데 뭐 더 이상 더 먹고 살겠죠. 그 관련 업체까지 따지면은 내가 뭐 우리나라가 뭐 학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표본이 사람이 충분히 많아갖고 막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에는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하는 게 네이버 지식인인데 지식인에 지식인이 없는데 예?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라 정확한 거는 경험인이에요. 경험인. 노하우인.
노하우 공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 빠른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사례들 같은 걸로. 근데 거기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지식은 영어로 다 있죠.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이거 실제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오늘 얘기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저희랑 이제 신 박사님이랑 같이 공부법 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책을 쭉 보는데 그 심성 모형과 심적 표상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쭉 보고 있는데 처음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있는데 의미도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마다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야, 저도 같은 거라 생각했다가 또 아닌 것 같다 생각했다가 돌아버리겠는 거야. 영어를 봤더니 심성 모형은 멘탈 그 모델이고 심적 표상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일단 다르네 하고 일단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둘이 그 심적 모형만 나오고 심적 표상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비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구글 쳐봤죠. 멘탈 모델,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위키피디아 딱 뜨더라고요. 엄청 정보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딱 위키피디아 멘탈 모델 봤어요. 쭉 읽어봤죠. 봤더니 하단부에 심리학자들이 그거를 멘탈 모델을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나 등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의미가 좀 넓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만 부분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 처음은 근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뭐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어떤 용어 같은 경우는 통일하는 경우가 있으니 근데 번역할 때 이게 전문 번역가 아닌 경우에는 또 자기가 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봤더니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왔다 갔다 쓰고 있으니까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다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구글에는 딱 치니까 딱 나와요. 이게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의 데이터만 보다가 직접 한 1,500명 원래 더 조사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계속 조사를 제가 숫자를 늘려도 비율이 똑같아서 멈췄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이게 인생 공부가 그나마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그런 먹방 이런 거 뭐 유머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더 공부하겠다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 이 정도면은 그래서 통계가 좀 더 나온 거죠. 제가 나중에 그래서 한번 타겟을 다르게 찍어갖고 한번 해볼 거예요. 제 개인 타임라인에 했을 때는 이거랑은 레벨이 달라요. 그 독서율도 압도적으로 높고 하루에 한 권 이상 책 읽는 분이 막 4권 5권 읽는 분이 제 패친도 몇몇 100권 이상 떠오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이게 대중으로 퍼지면서 점점 이렇게 수준이 내려가는 건데 지금 기준이 내려가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 나는 막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막 SNS에서 난무하는데 지금 뭐가 심각한 건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정치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문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력도 없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해요. 제대로 비판에 뭡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가끔 댓글 보면은 일단 본문 자체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제가 그 포털 댓글 보면은 이제는 황당하지도 않아요. 좀 복잡한 글이잖아요. 기사 내용을 이해 못해요. 분명히 기자들도 자기가 뭐를 쓰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많아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많아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기사 한번 비판한 거 있었죠? 영어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지 맘대로 편집을 한 건지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번역했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호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히 저랑 고 작가님이 빨리빨리 더 자리 잡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질문이 나는 독서를 왜 하냐. 나머지는 다 솔직히 그냥 믿기 질문이었고
성장을 위해 한다가 몇 프로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한 54%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성장이 뭐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냐? 성장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독서를 하면 성장을 하겠지. 그게 진짜 착각이거든요. 예? 그냥 그거거든요. 여러분 운동할 때 식단도 조절 잘하고 그다음에 운동 호흡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뭐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뼈만 상하거든요. 진짜 그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냥 독서한다고 절대 여러분 아무 실력이 늘고 그러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막 독서 노트도 꼬박꼬박 쓰고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랑 토론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나 이런 거 좀 방송도 들어보고 독서 모임도 나가보고 이래야 성장이 겨우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대부분 읽었으면은 되겠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냥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20대 분들인데 진짜 여러분 인생 공부 그 카드 뉴스에는 긴 글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너무 자주 보는 게 길어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댓글 중에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네. 댓글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직히 저희 인생 공부가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오시는 분들이 문해력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 솔직하게 편인데도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중에 본문을 이해 못하는 네. 분이 많아요. 그 짧은 글인데 제가 불구하고. 하나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고 작가님이 써중에 그 주도적인 사람의 생산성에 대해서 구글 이제 그 크롬을 쓰냐, 사파리를 쓰냐, 파이어폭스 쓰냐, 뭐 익스플로러 쓰냐, 그러니까 기본 웹 브라우저를 쓰냐,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쓰냐 그건데 그 댓글이 그 베스트 댓글이 그거예요. 익스플로러 쓰면 느려서 답답해서 안 될 텐데. 뭔 말인지 그 카드 뉴스 근데 되게 희망적인 게 그 밑에 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우리나 되니까 그런 수준 있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그 카드 뉴스는 심지어 예를 들어 그 파이어폭스나 구글이 아주 후진 거여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왜? 주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크롬이 생산이 높은 게 아니라요. 네. 그거를 선택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자체가 중요하네. 실제로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맨날 주고 받는 것만 하면은 퍼포먼스가 안 근데 나오죠. 그렇게 오독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제가 이제 업무를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줘보면은 이해를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놓고 불평불만 많은 친구들이 보통 뭐냐?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해율도 낮은데, 그러니까 그 끈기도 없는데 오독도 심하고 문해율도 낮고 이게 진짜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생각하지 않는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서 미국에서 뭐 했냐면은 모니터를 따라가는 눈 동공 트래킹을 해갖고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로는 글을 읽지 않는다. 그냥 2번 스캔하고 쭉 내려간다 이거예요. F자로 읽는 F자로인데 그래서 네.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편적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F면 2줄 읽고 내려가는 건데 우리는 최소한 3줄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키우면은 남들은 다 디지털 기기에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린 그게 우리의 고유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디지털 기기로도 정보 습득을 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 의식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 디지털 기기에서 갑자기 종이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다시 리버스로 역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 누적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카드 뉴스라는 게 없어요. 동영상만 있어요. 왜? 미국은 문맹률이 너무 낮아갖고 카드 뉴스는 안 먹혀요. 그래서 미국은 동영상이 항상 1등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윈도우라는 것 자체가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문맹이 많아갖고 문맹률이 높아서. 예, 문맹률이 높아갖고 아이콘 그림으로 뭔지 알아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편해지니까 보편적 플랫폼이 된 건데 그만큼 미국이 문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갖고 지금부터 인지를 하고 한국 청년들은 디지털 기기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긴 글도 쭉쭉 잘 읽는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점점 진짜 이거 200자 300자도 안 되는데 읽어서 못 읽겠다. 너가 요약 3줄 요약. 그러면 이게 우스개에서 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을 걱정하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또 책을 저 이제 작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책 읽는 인구가 적잖아요. 책을 적게 사겠죠. 저는 제 생존이 걸린 게 저는 책으로 밥 먹고 살잖아요. 로테이션이 그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이 많이 안 팔린다. 작가가 책이 많이 안 팔리니까 책을 써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극히 소수다. 양질의 컨텐츠는 더 없어지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작가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존권이니까. 네. 그러면 책을 쓰고 연구하고 책 쓰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컨텐츠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또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냐? 안 좋은 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스트셀러라도 좋은 책만 다 베스트셀러 된다면 또 양질의 거는 돈을 많이 몰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사회의 어떤 지식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좋은 컨텐츠가 나오기보다 안 그런 컨텐츠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서 원래 한 권 낸 사람은 또 2권, 3권 계속 연구하면 내야 되는데 한 권 냈다가 포기를 해요. 왜냐면 한 권 냈더니 뭐 답이 없거든요. 더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또 만약에 그게 이제 작가가 아니라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여기서 무슨 책 한 권 냈으니 됐다? 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보, 특히 대중적으로 나갈 정보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볼 수 있는 텍스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도 잘 몰라요. 그건 덥석 사죠. 하는데 이게 뭐 내용이 정말 거짓 지식, 말도 안 하는 내용들, 자기 경험담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들, 오류를 막 인문학파리에 대해 말도 안 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또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거지만 전업 작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 작가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이 방송 기준으로 지난주에 그 노벨상 얘기 쓸 때 제가 그거 썼잖아요. 그 반달가슴권 멸종돼서 설악산에 반달가슴 동상 있는데 얼마나 웃겼어요. 전업 작가가 멸종해갖고 이제 고영승 작가님 동상으로 지금 교보문고 앞에 세워지게 생겼어요. 전업 작가가 멸종을 하니까 그 기념을 해야 돼. 전업 작가란 게 있었다 우리나라도. 제가 저희 모임이 있는데 저희 모임에서 그 분들은 이제 다 잘 사세요. 자기 이제 부업 작가들, 부업 작가들. 대부분 금융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주변에 전업 작가 너가 처음이래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 주변도 없어요. 정말로. 없죠.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전 세계적 트렌드가 그렇다고 책을 안 읽는다고. 그렇다 칩시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 트렌드를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은 더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해서 맨날 무슨 유대인 타령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만의 그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설문조사 해보고 나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독서를 많이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정보 습득을 올바르게 하고 전달도 할 줄 알고 생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걱정을 넘어서 이게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우리 이제 영독공 듣는 분들은 되게 적극적 그 청취자분들 네. 구독자 인생공부 구독자분들이시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분도 이제 독서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저는 진짜 이거를 국가적 이슈로 놓고 이 독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들도 또 반성을 일부분 해야 되는 게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좋은 쉬운 책을 쓰자 그런 것도 뭐 그런 노력도 없어서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좀 아쉽고 어쨌든 이게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 못하면은 나라 망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 뭐예요 일본 식민지 때 한국말 못 쓰게 했잖아요. 문화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작가가 우리나라 글을 못 쓰고 그 못 팔고 그냥 계속 번역서만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문화 식민지예요 그게.
문화식민지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들은 자기 책 더 많이 팔리니까 더 좋은 걸 써댈 거고, 그럼 우리는 더 입지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미국 생각만, 뭐 일본 생각만 배우고 자라야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우습게 보지만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3배를 3배를 더 많이 봅니다. 3배를 더 많이 책을 읽습니다. 개인당 1인당요. 3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판 시장은 10배가 커요. 10배. 그러니까 1인당 3배니까 인구를 곱하면 그 그렇죠, 정도가 그렇죠. 되는 맞네, 거죠. 맞네. 9배 맞네. 되는 거죠. 출판 시장이 왜 10배가 큰 게 그렇죠. 뭐냐면은 GDP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2.5배, 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출판 시장은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또 그래요. 만화 어쩌고 저쩌고. 아, 그거라도 봐야죠. 일단은 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만화 많이 보고 무협지 많이 봐갖고 독해력 높아갖고 수능 잘 보는 애들도 많아요. 일단 뭐라도 여러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뇌 건강을 위해서도. 활자랑 일단 친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활자랑 안 친하기 때문에 좀 너무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솔직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독해율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막 욕하는 정치인들이나 상위 기득권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고 해도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그 실제로 피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해율이 전국적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얼마나 많이 텍스트를 읽습니까? 실제로 20대가 문해율이 가장 높아요. 또 연령대 봤을 때 다 높고. 근데 자꾸 떨어진 이유가 뭐냐? 대학 딱 들어가면서 갑자기 책을 보지를 않네.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시대도 워낙 빡시기 때문에 학을 띄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시작은 대학교 때부터인데 진짜 대결과 진짜 퍼포먼스를 낼 때는 이 대학교 공부부터가 진짜인데 게다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초등학교 때 지금 평균 70 몇 권, 중학교 때 30 몇 권, 고등학교 뭐 수능 때문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읽어왔는데 대학 들어가면 10권. 그것도 평균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수능가대 가서 물어봤잖아. 안 읽는다니까요. 10권은 평균이에요. 평균 함정 있죠? 제 주변에 아웃라이어들이 극소의 100권씩 자독가와 있기 때문에 3, 4권밖에 안 되는 거야. 1년에 3, 4권입니다. 1년에 3, 4권을 읽고 어떻게 그 갖고 있는 문해력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잖아요. 저도 원래 이제 엄청나게 정치 글을 좋아하고 막 시위도 자주 나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모든 그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의식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식 수준도 올리고 그러면 학습 능력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다 그냥 뭐랄까 일시방편적인 그냥 처방일 뿐이에요. 절대 근본적으로 낫지가 않아요. 저희가 괜히 인생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이거보다 이제 설문조사를 더 자세히 이 설문 설계를 정확하게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파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심각성을 깨닫고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공부는 책을 읽읍시다를 부활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잘해서 인생 공부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외적 동기부여를 주기에 카드 뉴스 만들어서 1등 상금을 지금 최소 100만 원으로 정해놨고 그다음에 뭐 2등은 50만 원, 3등 10명은 10만 원씩. 여러분 카드 뉴스 컴피티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도달률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심사위원 점수까지 해서 했을 때 여러분 이제 1등하면 100만 원 타가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안 하면은 진짜 뭐 더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진짜로 그냥 말뿐만 아니라 무료 독서 제가 그 다음에 좀 솔직히 자리 잡으면은 뭐 돈 적자를 보는 한이 있다도 빡독 다 이제 잡아놓고 패면서 책 읽기 가다 놓고 밥도 제가 사주고 8시간 동안 책 한 권 그 스마트폰도 다 압수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화에서 말했잖아요. 기버를 따라하면 기버가 되거든요. 독서를 하면 독서가가 되는 겁니다. 독서가를 따라하면. 그리고 아마 이런 책 한번 읽고 싶은데 못 읽는 책 있을 거예요.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된 책 한번 딱 날 잡아서 읽으면 그게 인생이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뭐 영어를 뭐 다 못합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다 못하지만 읽기 조금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제가 첫 원서가 여러분께서 첫 원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첫 원서 다 본 책이 정균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한번말로도 보기 그걸 다 보니까 다른 거 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책을 읽었으니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빅쇼트거든요.
맞아요. 근데 빅쇼트 더 어렵게 했는 그러니까 책이 예 그러면서 그거 인생 한번 바뀌는 거죠. 넘어보면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또 책들 읽으시고 네. 또 저희랑 함께 정말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우리 인생 공부 청취자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뿐만 아니라 독서를 자꾸 독서하는 문화를 장려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함께 열심히 하셔서 다 같이 부국강병 만들어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딸들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한테 좀 못해준 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았지만 우리는 기보고 실제로 더 뛰어나요. 우리는 훌륭한 리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끌 여러분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인재가 되셔서 이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